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뭔 상황이지? 왜 한국은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냐고? 내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참한 차별 경험에서 가슴 벅찬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중국 소녀의 유럽 여행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같은 카페에서 친구들은 무료 쿠키를 받는데 당신만 받지 못한다면? 공항에서 다른 국적 사람들은 빠르게 통과하는데 당신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당신의 5천년 문화유산이 무시당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린하는 자랑스러운 중국인. 그런데 유럽 여행 첫날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내 정체성과 세계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임을.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런던 바닥에 오래 서 있어서 발이 아팠어요. 한쪽 발에서 다른 쪽으로 체중을 옮기면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권 심사줄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의 1시간 동안 여기 서 있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불공평해요. 근처의 특별 게이트를 통과하며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이미 끝났어요. 자동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저는 다른 중국인 여행자들과 함께 이 끝없는 줄에 갇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나이고 저는 항상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만리장성, 아름다운 시, 그리고 세계를 바꾼 많은 발명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동안 길고 느리게 움직이는 줄에 있는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어요. 유리 장벽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는 친구 민지를 지켜봤어요. 그녀는 이미 짐을 찾았고 우리의 유럽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저를 더 나쁘게 느끼게 할 뿐이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빠른 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왜 중국인들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지? 저는 생각했어요. 배 속에서 분노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면서.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국만큼 중요해요. 줄이 몇 걸음 앞으로 움직였어요. 어딘가 뒤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배낭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 온 BA-429 항공편은 15-20번 카운터를 이용해주세요 라고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안내했어요. 더 많은 중국인 여행자들이 우리의 이미 긴 줄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냈어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 런던 타워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 상태로는 운이 좋다면 폐장 전에 겨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지에게 빠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 기다리는 중. 이 줄에서 나를 구해줘. 그녀는 슬픈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답장했어요. 경비원이 한국이 영국과 특별 협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가 기다릴게. 특별 협정? 왜 중국은 그런 것이 없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좌절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앞에 있던 노인이 돌아서서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럽은 처음이에요. 그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해져야 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를 다르게 대해요. 그의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것이 일회성 일이 아니었나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행 내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할 거라고요? 마침내 줄의 맨 앞에 도달했을 때 국경 심사관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통과시켰어요.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나 미소도 없었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민지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우리 여행에 대한 기대로 얼굴이 빛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나. 드디어. 민지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절대 통과하지 못할 줄 알았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빠르게 달렸어요. 이 여행은 국제무역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유럽 도시들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일지도 궁금했어요. 세계가 실제로 저의 나라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발견하는 것.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 경험이 제 여행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과 중국인들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든 저는 세계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거예요.
공항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해주는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 이후 저희는 마침내 런던의 호텔에 도착했어요. 저는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도시를 탐험하러 나갈 때 이전의 나쁜 감정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거리는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붐볐고 높은 건물들이 저희 위로 솟아 있었어요. 저는 전에 런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이곳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코벤트 가든 마켓부터 가볼까요? 민지가 휴대폰 지도를 보면서 제안했어요. 멋진 상점들과 거리 공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제가 유럽에 온 첫 번째였고 저는 그것을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시장은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는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신선한 빵과 커피 향기를 들이마셨어요. 거리 음악가들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했고 그들의 음악은 쇼핑객들의 시끄러운 수다 위로 떠다녔어요. 이 스카프들 좀 봐. 제 친구 지은이 다채로운 진열품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희 모두는 회색 머리카락과 눈가에 주름이 있는 노인이 수제 스카프를 팔고 있는 작은 가게 주변에 모였어요. 그가 저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큰 미소로 밝아졌어요. 아,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환영합니다. 그는 영어로 크게 말했어요. 그는 약간 허리를 숙였고 그것은 민지와 지은이를 웃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한국인인 줄 아셨어요? 민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매일 밤 아내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봐요. 그는 웃었어요. 저희는 그것들을 사랑해요. 당신들의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저는 제 친구들 뒤에 조금 서서 다시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점 주인은 계속 흥분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서울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한국 숙녀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 가격입니다. 그는 파란색 스카프를 들어 올리며 발표했어요. 그 스카프에는 은색 실이 관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 빨간색 스카프를 집어들었어요. 이것은 얼마인가요? 저는 공손하게 물었어요. 상점 주인은 저를 짧게 힐끗 보았어요. 그것은 40파운드입니다. 그는 무덤덤하게 말하고는 다시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이것들이 각각 30파운드예요. 한국의 품질은 항상 최고죠, 그렇죠? 저는 천천히 스카프를 다시 내려놓으며 창피함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왜 그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가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들에게는 할인을 제안하고 저에게는 하지 않았을까요? 이 패턴은 하루 종일 반복되었어요. 카페에서는 웨이터가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커피와 함께 무료 쿠키를 가져다 주었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념품 가게에서는 주인이 K-퍼플을 사랑한다며 그들과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지만 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유명한 피시앤칩스 레스토랑에 들렀을 때 저는 지쳐 있었어요. 저희는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친구들이 그들이 산 모든 것에 대해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창 밖을 응시했어요. 리나, 괜찮아요? 민지가 제 침묵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비행으로 피곤해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하고 중국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두 현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처 테이블의 대화를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많은 숫자로 돌아오고 있대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신음하며 대답했어요. 지난번에는 그들이 너무 시끄럽고 모든 것에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게 놔두던 그 그룹 기억나요? 저는 자리에서 더 낮게 앉아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마치 저희 모두가 같고 모두 나쁜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의 바르고 존중합니다. 저를 알기 전에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키며 정말로 맛을 보지 않고 음식을 집어 먹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중국에 있는 집에서 저는 항상 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풍부한 역사, 놀라운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저에게 고개를 높이 들고 제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중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을까요? 왜 한국은 중국도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것 같을까요?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저희도 그들만큼 좋아요. 저는 제 일기장을 꺼내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적었어요. 글쓰기는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저는 질문을 추가했어요. 왜 세계는 한국과 중국을 다르게 보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기장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질문이 저의 여행 내내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저는 불을 끄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유럽 여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희는 파리에 도착했어요. 그 도시는 아름다웠어요. 나무가 늘어선 넓은 거리와 동화책에 나올 법한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세계문화박물관에 갈 거예요. 저희 여행 가이드가 아침 식사 시간에 발표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의 컬렉션이 있어요. 제 뱃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중국 유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마침내 저를 다시 자랑스럽게 느끼게 할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짧은 버스 여행 후 저희는 입구에 석조 기둥이 있는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에서는 천장이 저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저희의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둘러볼 시간이 2시간 있어 민지가 박물관 지도를 보며 말했어요. 어디부터 갈까? 나는 중국 전시회를 보고 싶어.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여러 큰 홀을 지나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중국 섹션을 찾았을 때 저는 거의 뛰어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제 나라의 과거에서 온 아름다운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조명 아래에서 부드러운 녹색으로 빛나는 고대 옥 조각품들, 파란 용과 꽃으로 그려진 정교한 도자기 그릇들, 우아한 글자로 시가 쓰여진 비단 두루마리들. 이것 좀 봐. 저는 명나라 시대의 꽃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500년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 청백색 무늬는 전 세계에서 복제되었어요. 저는 전시물에서 전시물로 이동하며 가슴 속에서 자부심의 따뜻한 기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저의 유산이었어요. 이것이 중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방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희 작은 그룹을 제외하고는 중국 섹션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몇몇 방문객들만이 주변의 놀라운 보물들을 거의 힐끗 보지도 않고 돌아다녔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때 저는 그것을 들었어요. 근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흥분된 목소리와 웃음소리.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지은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전시관으로 소리를 따라갔어요. 입구 위에 큰 표지판에는 한국 고대와 현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한국 섹션은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서 사진을 찍고 전시물들을 흥분하여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 민지가 말하며 저를 군중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첫 번째 전시는 한국 알파벳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비디오 화면은 세종대왕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었는지 보여주었어요. 정말 똑똑해요. 제 옆에 있던 한 여성이 그녀의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일치하도록 글자를 디자인했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같아요. 저는 밝은 색상과 아름다운 패턴의 전통 한국 의상 전시물들을 지나 전시에 더 깊숙이 이동했어요. 사람들은 한복을 입은 마네킹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우아한 포즈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다음 방에서는 거대한 벽이 현대 한국 문화에 받쳐졌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뮤직비디오 클립이 나오고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에는 한국 미용 제품, 전자제품, 패션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0대 소녀들의 그룹이 유명한 케이팝 밴드에 관한 전시 앞에서 기쁨의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그들을 너무 사랑해요. 한 소녀가 외쳤어요. 한국 음악이 최고예요. 저는 이 모든 흥분의 한가운데 서서 혼란스럽고 약간 상처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종이, 인쇄술, 화약을 발명했어요. 저희는 만리장성을 건설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감동을 주지 않는 걸까요? 민지가 제 팔을 만졌어요. 리나 괜찮아? 화가 난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가 정말 붐비네요. 알아요.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놀랍지 않아요? 그녀는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제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는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음악, 우리 TV 프로그램, 우리 음식을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해외에서 음악과 TV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도왔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 축제와 언어 수업을 후원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전시회를 계속 둘러보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중국은 똑같은 일을 했을까요? 저희는 세계와 우리 문화의 좋은 점들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날 오후 늦게 박물관을 떠나면서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대 봉우리 있는 텅 빈 중국 홀. 문화의 오래된 측면과 새로운 측면 모두를 사람들이 감탄하는 붐비는 한국 전시회. 그것은 단지 역사나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세계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아마도 그것이 중국도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저는 저희 버스가 박물관에서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저희는 사람들이 듣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지도 몰라요. 저희 여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만약 한국이 세계가 그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아마도 중국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어떤 작은 방식으로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일기장을 꺼내어 적었어요. 위대한 역사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을 세계와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해요. 저희 여행은 이탈리아 로마로 계속되었어요. 고대 도시는 무너져가는 유적지와 아름다운 분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서의 셋째 날, 저희는 작은 상점들과 카페로 유명한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완벽하게 시작되었어요. 햇살이 비치고 좁은 거리에는 창문에 꽃상자가 있는 다채로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희는 젤라토를 먹기 위해 멈췄어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어서. 첫 입을 먹었을 때 저는 눈을 감을 정도였어요. 저기 상점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지은이가 옷, 보석, 기념품을 파는 귀여운 부티크주를 가리키며 제안했어요. 저희는 가게에서 가게로 돌아다니며 수제 물건들을 감상했어요.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여행의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저는 너무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 민지가 뒤에서 저에게 부딪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제 시선을 따라 물었어요. 거기 가죽 가방을 파는 작은 상점 문에는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어요. 중국인은 출입 금지. 세 개의 단순한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저에게 배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 표지판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제 주위에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끔찍해요.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다른 곳으로 가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저 누군가가 제 한국인 친구들보다 저에게 조금 덜 친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증오였어요. 이 가게 주인은 저와 같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가게에 환영받지 못한다고 결정했어요. 왜요? 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무슨 일을 했죠? 지나가던 나이든 이탈리아 여성이 저희가 표지판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사업이에요. 저것은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주인이 말하길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너무 시끄럽대요. 작년에 큰 그룹이 아이들이 끈적거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만지게 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슥했어요. 모두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여기 일부 상인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제 어깨를 토닥이고 걸어갔어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며 그곳에 서 있었어요. 지은이는 전화기를 꺼내어 표지판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것을 온라인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화나서 말했어요. 이것은 차별이에요. 옳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그것이 아픔을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호텔로 걸어 돌아갔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피자를 먹으러 가거나 유명한 분수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침내 울 수 있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 가게 주인은 저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예의 바르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가족을 위한 기념품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가 저를 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기에 충분했어요. 오랫동안 울고 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거울을 보니 제 붉은 눈과 슬픈 표정이 보였어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꺼내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입력했어요. 왜 사람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싫어할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와 비디오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게 하거나, 고대 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거나, 조용한 곳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줄을 밀치고 지나가는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몇몇 사람들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검색했어요. 왜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좋아할까요? 결과는 매우 달랐어요. 기사들은 한국인 방문객들이 공손하고 존중하며 현지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사진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현지 노인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침대에 다시 앉아 저의 여행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해 열심히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받은 특별 대우,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흥분, 상점 주인들이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소 짓는 방식. 이 중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했어요. 그들은 해외여행 시 존중하는 법을 시민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중국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아져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저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느낀 고통에 대해 썼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알기도 전에 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분노에 대해 썼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도 썼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요. 일기장을 닫으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저는 그것을 세계가 제 나라와 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로 사용할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중국인들이 정말로 어떤지 보여줄 거예요. 친절하고 존중하며 좋은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잠이 들었어요. 여전히 슬펐지만 또한 이상하게 희망적이었어요. 때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유럽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공원을 방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쇼핑을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생각할 시간이 조용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홍색 꽃이 핀 높은 나무 아래 벤치를 찾아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제 위 나뭇잎을 흔들었고 따뜻한 스페인 햇살이 제 얼굴에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저의 여행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공항줄, 저를 무시했던 가게 주인들, 박물관에 붐비는 한국 전시관, 그리고 로마에서 본 그 끔찍한 표지판이요. 2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저를 그저 화나게 했을 거예요. 저는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분수대 주위를 서로 쫓아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는 이탈리아어나 아마도 포르투갈어처럼 들렸어요. 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일기장을 열고 저의 여행 동안 채웠던 페이지들을 넘겨봤어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좌절, 분노, 질투, 슬픔. 하지만 또한 새로운 이해도 있었어요.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 나라의 이미지는 단지 그 나라의 고대 역사나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맺는 연결에 관한 것이에요.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인기 있게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악, TV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여행할 때 존중하는 법을 시민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근처에 있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동상 옆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으며 웃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꽃을 밟는 대신 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이 다 끝났을 때 그 중 한 명이 다른 누군가가 떨어뜨린 사탕 포장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작은 일들이지만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계속 썼어요. 중국과 한국은 다른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예요.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더 낫지 않아요. 저희는 그저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긍정적인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수년간의 신뢰와 연결 구축을 통해 그것을 얻었어요. 저는 중국도 그렇게 보이길 원해요. 질투나 한국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사람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요. 작은 새가 제 앞길에 내려앉아 제 발 쪽으로 가까이 뛰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행할 때 친절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중국 문화의 아름다운 부분, 우리의 예술, 우리의 음식, 우리의 가치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나라나 문화를 깎아내리지 않고도 중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이들 그룹이 달려가자 새가 갑자기 날아갔어요. 저는 그것이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민지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조금 후에 저를 찾았어요. 여기 있었네.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종이 가방을 건넸어요. 선물 샀어. 안에는 스페인 가죽 표지가 있는 아름다운 노트북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민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 친구 리나에게 당신의 말이 세상을 바꾸길 바래요.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거기에 무엇을 쓸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푸른 하늘과 우리 위 나무에 분홍색 꽃들을 올려다봤어요. 이야기들이요. 저는 말했어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 진짜 중국이요. 사람들이 저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요. 그날 저녁 저희 비행기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륙할 때 저는 유럽이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난 2주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바꿨어요. 제가 경험한 불공정함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걸음으로 시작돼요. 비행기가 지는 해에 의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구름을 통과할 때 저는 자신에게 마지막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변화가 될 거예요. 저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중국과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분노나 질투가 아닌 희망과 결단력으로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제 이름은 리나이고 이것은 단지 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